대한민국이 감시당했다. 오늘 한 신문사가 일면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공감하실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이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 동안 합법, 불법을 넘나들면서 고위공직자, 기업, 노조, 언론, 시민단체 인사들과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어제 KBS 새 노조가 공개한 문건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총리실에서 직접 작성한 것을 검찰이 확보를 해서 CD로 보관하고 있던 문건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자신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2년이 넘도록 철저하게 은폐가 되었는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민주당 MB심판국민위원회의 위원장 맡고 계신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입수를 하셨습니까? 네, 그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일부를 공개했는데 전부를 다 확보를 하신 건가요? 네, 그게 한 3,000페이지 정도가 넘는데요. 예. 아직까지 제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분석 작업 한참 하고 있겠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성격의 문건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예. 이 MB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민영화라는 그 이름 하에 공기업 임원들의 사표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임원들이 대부분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임명됐던 임원들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아예 이제 그 사표를 받거나 아니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이런 형태의 목적으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KBS나 MBC나 YTN과 같은 이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그 언론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그 임원들을 해고시키거나 아니면 뭐 교체하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사찰과 관련된 문건이 한 부분 있고요. 예. 또 그 다른 부분들은 사정기관 사람들의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하는 부분입니다. 경찰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정기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얼만큼 MB 정권에 충성심을 보이느냐의 여부, 그거에 관한 사찰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이 정권의 실세들과 누구와 친한지를 그 적시해 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예. 또 그 밖에도 이제 삼성 등 재벌에 관한 사찰 문건도 일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4대강이라든가 PD수첩이라든가 이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 혹은 이 정권의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 집단적인 어떤 단체에 관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개인의 어떤 비리를 추적한다는 미명하에 예. 그 지나친 사생활 침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기록을 5분 단위로 미행을 해서 그 사람을 미행을 해가지고 기록했던 그런 이제 문건도 보이고요. 예. 또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학원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찰을 한 문건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문건 가운데는 개인의 사생활 부분, 침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마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말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내용까지. 네,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 상황이 그대로 보고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 이 검찰의 수사 상황이 그대로 그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된 정황으로 봐서 그동안에 이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어떤 압력이나 조종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미 상당 부분 분석을 마치셨네요. 제가 뭐 다 읽어본 건 아니고요. 예. 그 제목과 주요 내용만 대충 훑어본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런 그 정리가 나오는군요. 네.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리실 사찰 문제 수사했던 검찰이 직접 그 지원관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문건인데
2년 넘게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그 정황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예 은폐를 했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어떠한 경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라인이 예. 권재진 민정수석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김준규 검찰총장, 또 서울지검의 노한균 지검장, 그 밑에 신경식 1차장 이 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에게는 이 권재진 민정수석과 노한균 서울지검장이 직거래를 하고 있다. 서로 TK 라인을 통해서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어떤 국가수사기관이 개인적인 어떤 사적 라인으로 이용된 것, 이런 것들은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예. 이런 부분에 관한 검찰 조직에 관한 수사도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은폐를 했는지 그 네,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가려내야겠군요. 그런데 민간인 사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공직자 사찰 부분이 이제 좀 도를 지나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민간인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사찰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이해운 상황실장에게 제가 질문을 조금 전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직자를 사찰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과 관련된 민간인들까지 자연스럽게 그냥 포함이 되게 된 거다. 우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국민들이 질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인들을 사찰해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이것을 수사를 제대로 해라라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그 원칙적인 이야기도 저희 민주통합당의 공개 질의에 할 수 없이 떠밀려서 한 이야기거든요. 예.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된다는 저희 민주통합당의 의견에 저는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MB와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 몸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해운 상황실장은 자신을 포함해서 박근혜 위원장도 사찰당한 어떤 느낌이 있었다. 따라서 자신들도 피해자다. 그리고 선을 일정 부분 그었습니다. 피해자면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야죠. 그리고 저희가 MB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이 피해자들을 한번 한 자리에 모아볼까 하는데 그 자리에도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찰이 이루어질 정도면 애초에 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한 배경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과연 이렇게 공직자들의 사생활을 뒤쫓고 지금 세간에서는 2,600명 명단에 못 들었냐? 뭐 이런 어떤 좀 농담 섞인 반문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신은 2,600명 명단에 왜 못 들었냐? 그럼 실세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위원장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왜 목소리를 낮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박근혜 위원장이 그럼 뭐가 약점이 잡혀서 MB 대통령하고 협조하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의 대상이니까 뭔가를 MB 정부 쪽에서는 확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로군요.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와 단절을 하겠다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과거와 단절을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KBS 새노조 문건에 대한 그 질문을 받자 검찰 관계자는 인지는 하고 있고 뭐 확인은 해보겠지만이라고 하면서 약간 뜨뜨미지근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어요. 적극적인 그 수사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오늘 밝혀진 이 문건 이외에도요, 사찰 관련 문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찰 관련 문건이 더 있는 것을 검찰이 아마 확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또 축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제 네. 만약에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나중에 특검이라든가 그 이상의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첫째,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범죄자 가족에게 경력비를 준 사건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범죄자 가족에게 격려비를 주려면 전국 교도소에 있는 모든 범죄자 가족에게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사람들에게만 격려비를 줬겠습니까? 그래서 임태희 전 비서실장도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행전안전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징계위원회에서 진경락 그리고 장진수 이 두 분이 진술서를 다 사실대로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대로 쓴 그 진술서는 지금 어디에 갔으며 이 진술서의 내용을 행전안전부 장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청와대에 보고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전안전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 7명 기소된 분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청와대를 비롯한 누군가가 대줬다는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럼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이 자금을 모금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한번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도 이후에 저희 당에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 국세청에서 파견돼서 청와대에 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변호사 비용을 대줬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 부분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특히 특수활동비를 상납했거나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김정희 씨 사찰 사건 한창 논란이 될 때부터 이 총리실 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들이 쭉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문건을 통해서도 실제로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거짓말을 해온 것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문건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나는 사찰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의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이번 내용은 총리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청와대가 관련이 없으면 왜 BH 하명 사건이라는 그 분류가 왜 되어 있을까요? BH가 뭐죠? 블루하우스의 약자입니다. 청와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와대를 BH라고 다들 이제 그 이니셜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가 저렇게 발뺌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검찰의 1차 조사 때 국무총리실에서 꼬리가 잘리긴 했습니다만은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이영호 최종석 행정관이 그 관여돼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지금 밝혀진 사실이고요. 이 윗선, 그러니까 진짜 몸통이 누구냐에 로 수사 방향이 향할 텐데요. 그 한 축이 그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이고요. 또 한 축은 권재진 민정수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 광범위하게 확대돼야 되고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으면
저는 검찰 조직이 국가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개 사조직의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는 그런 위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